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대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리얼미터의 결과부터 볼 텐데요.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G 보여주시면요. 윤석열 후보가 5%가량 좀 떨어졌고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KSOI의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소폭 더 감소를 했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15%대를 넘어섰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들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윤석열 후보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의 이제 내부 갈등이 지난주에 최고조였고 목요일에 극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하면서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항상 이게 저희들이 볼 것은 발표 일시가 아니라 조사 일시다. 예. 리얼미터 조사는 6일 진행했었고 KSOI 조사는 금요일, 토요일 예. 이틀 했고요. 지금 저희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낙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고 금요일에 이제 저희 조사에서는 이렇게 3.0% 보이면서 좀 반등, 급격한 보입자 반등은 있지 않았지만 좀 지혈은 했다, 하락세는 예. 멈추었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데 KSOI 조사에서도 그 반등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건 좀 더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그동안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후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당내 갈등이 좀 정점으로 좀 치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요일 극적인 화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즉 이번 주에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반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짧게는 이제 그 악재를 해소한 하방 압력을 해소한 그 모멘텀의 영향력을 볼 수 있고 좀 중기적으로 보자면은 설까지는 어떻게 됐든 이재명 후보와 좀 호각지세를 맞춰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행보 좀 더 크게 보자면은 대선 내에서 이제 다자 대결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도 염두에 둘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의 흐름. 좀 길게 보자면 다음 주까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방향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처음 기록했고 예. KSOI 조사에서도 15.1% 나왔고 지난주 발표한 갤럽에서도 이제 15% 예. 나타났는데 이제 두 자릿수를 좀 안정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 반복적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두 자릿수가 가지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5%가 이를테면 존재감을 있다 없다를 느끼는 수준이라면 두 자릿수라면 이른바 컨시더레이션 셋이라 그래서 이제 고려 대상 그 후보가 어느 정도 유력한 후보 아니냐와 또 이슈에 했던 영향에 따라서 이슈에 했던 직접적인 수혜 혹은 그에 대한 반사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두 자릿수를 획득했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요. 거꾸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까지는 이제 반사 효과, 낙수 효과가 아니었냐라는 네. 그런 분석이었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회복 탄력성으로 지지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그 연동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만약 그 윤석열 후보의 회복 탄력성이 윤석열 후보도 오르고 예. 안철수 후보도 같이 오른다라면 이른바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더 좀 커지는 파이가 전체 좀 커진다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가 올라감으로써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내려간다라면 역시 이제 좀 지속 가능성에 좀 그 의문이 좀 제기되면서 좀 그 현재 15% 수준에 급속히 또 말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견조한 이런 내가 돌파해서 획득한 지지율이다라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윤석열 후보에게 당장에 또 영향이 미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 영향권에서는 자유롭지 예.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대급 비호감 선거에 두 후보의 어떤 가족 리스크라든지 비호감이 안철수 후보가 차별화된다라면 중도에서 중원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 파이를 커져나간다면 이재명 후보도 그 영향권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도 영향받을 수 있지 않나 그 사정권에는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매주가 참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내용이 봉합된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각 후보들에게도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남다른 분석을,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15%를 넘는 결과들이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마의 15%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선거에서 15%의 지지율이 가진 의미가 뭔지도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자릿수 특히 15% 같은 경우는 다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선관위에서 보면 선거 보전을 15%가 넘으면 전액 보전을 해주고 10%가 넘으면 이렇게 반액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15%가 넘으면 완주에 대한 뭐 부담감이 상당히 좀 줄어들죠. 이를테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시더레이션 셋 고려 대상군 되면 이제부터 이슈했던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이슈했던 변동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서 유력 두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도 눈길이 가고 안철수 후보도 그 이슈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한번 탄력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형성되는 것이 좀 15%의 의미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거기에 더해서 15%를 넘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그 의미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정치 성향별 지지율도 볼 건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정치 성향별 지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 중도, 보수에서 모두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와 보수에서의 낙폭이 좀 커 보입니다. 뭐 당연히 윤 후보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민의힘 내홍이 이제 여기에 미친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목요일에 또 극적으로 화합을 했기 때문에 그간 잃어버렸던 지지율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정확한 지점 지적해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번 주 회복 탄력성의 크기가 얼마큼 나타났냐? 지난 한 달여 사이에 많은 뭐 낙폭을 기록하는 데는 뭐 20% 가까이 16%를 보인 그런 조사도 있는데 최소한 그 절반 수준은 이번 주에 좀 회복이 돼야 되고 예. 또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고공행진 견조한 흐름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진영 내 응집력이 보수층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응집력이 진보층에서 이재명 후보 응집력보다 항상 1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요. 높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도에서 어느 정도 좀 간격을 유지했던 것이 윤석열 후보의 견조한 흐름을 만든 요인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층에서의 응집력이 이제 58이고 진보층에서 이재명 후보 응집력이 한 70 수준인데 10% 이상 과거 지난 흐름하고는 완전히 뒤바뀌었던 건데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 선대위 갈등을 둘러싼 내홍에서 이제 지지층 이탈에서 좀 요인을 좀 찾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악재가 걷어지고 해소되었다라면 나갔던 집토끼들이 또 얼만큼 급속히 좀 회복하는 속도와 폭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1%, 1%가 좀 남다르게 엄중하게 좀 다가올 것 같고요. 그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보는 그 시각은 내부에서 크게 두 개 아니면 세 개로 좀 보여집니다. 두 개라 하면은 과연 지금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그 답보 교착 상태로 읽을 것이냐인데 다른 전화 면접이나 다른 조사를 보면 특히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예. 오차범위 밖에서 어느 정도 좀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40을 지속적으로 넘는 수치는 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지금 그 지난 한 1, 2주, 2, 3주간의 상대당 후보였던 내용에 상대방 후보가 계속적으로 조정 내지는 하락 양상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올라가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대세론의 점화를 하려면 대세론에 불을 붙이려면 40 초반, 중반을 보이는 그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지 못했다는 점은 거꾸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제 KSOI 조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오히려 약보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또 읽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후보가 더 치고 올라가면 당장은 1차적인 어떤 영향권 피해 내지는 어떤 반향이 윤석열 후보였지만 이재명 후보도 그의 이제 영향권이 과연 비껴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 내지는 그 반향의 크기도 좀 주목받고 있는 시점인데 예. 지금 특히 중도층에서 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진영 내 응집력은 갖추어졌는데 예. 결국 이제 소확행이라든지 다른 소소한 공략으로 마이크로 타겟팅 중도층 공략하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보다 큰 이야기, 큰 담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의견이 그 좀
10% 이상 이격이 있다는 점, 그 점이 여전히 이제 좀 저항선이라고 할까요? 저항선을 좀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좀 그런 형국으로 좀 지지율을 좀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지 못할까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뭐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근데 그 결국 이제 정권 교체나 재창출이나 봤을 때 정권 창출 의견이 한 40 초중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40 중반까지 나오고 좀 덜 나오는 것은 이제 30 후반대 나오는데 40선이라 봤을 때 딱 지지율이 현재 같은 경우는 일종의 1차 임계치에 온 거는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응집력이라든지 진영 내 결속력을 통해서는 지지율이 보였다라면 지금은 이제 정권 재창출을 이제 후보가 그것을 이제 좀 넘어서주는 정권 재창, 왜 이재명으로의 정권 재창출이냐, 이재명의 시대 정신, 이재명 정부는 어떤 걸 해야 될 것을 보여주려면 결국 중도에서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있어야지 40 중반을 기록하지, 진영 내 응집력은 이미 어느 정도 임계치에 좀 올라왔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런 일환에서 이제 마이크로 타겟팅 공략이라든지 소확행 공략을 1년을 공략들을 좀 중도층 맞춤형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또 소소한 마이크로 타겟팅 접근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이야기, 왜 정권 지금 시기에 왜 민주당으로 이재명으로 정권 재창출인가에 대한 그런 큰 벽, 그 벽을 어느 정도 좀 깨야지 그런 마이크로 타겟팅 접근도 좀 한층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서로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큰 담론도 챙기면서 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서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그렇죠. 맞아야 되거든요. 예.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 그리고 당면한 이야기와 미래 이야기가 서로 어우러질 때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보다 지지를 할 이유들이 좀 다채롭게 좀 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도 이재명 후보가 그 금주에는 좀 고민에 좀 들어가야 될 시점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역시 중도 표심이 얼마나 그렇죠.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또 지표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야권 단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볼 건데 윤석열 후보가 주춤하는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권 교체를 향한 야권 단일화 요구도 계속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를 했을 때 누가 더 적합하냐라고 물은 질문에 두 여론조사 결과 모두 팽팽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오차범위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좀 앞서는 것은, 오차범위 아니니까 앞선다 뒤선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 여튼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대비 그 야권 단일화에서는 조금 더 여론의 지지를 더 받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이제 연이어 계속 두 자릿수 나오는 것만큼 결국 이제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는 나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지금 존재감, 나중에 이제 협상력까지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수치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지난 금요일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내홍으로 계속 슬라이딩 타는 일방적으로 조정 없는 하락세였다면 이제 반등이 일어난다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지지율과 함께 그 윤석열 후보가 또 챙겨야 될 지표가 뭐냐면 개인 지지율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 짧게는 이제 단일화의 적합도, 좀 더 크게는 정권 교체의 어떤 영향력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조정 내지는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이제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측면. 당면한 것은 지지율이 이제 결국은 단일화 후보 적합도라든지 교체 의향 전체를 좀 같이 이제 끌고 가는 어떤 기관차처럼 핵심 엔진이 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2주였던 갈등의 영향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개인 지표뿐만 아니라 단일화의 또 국면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포텐, 잠재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개인 지지율은 금방 반등이 좀 쉽게 회복되겠지만 이런 단일화 후보 단일화라든지 정권 교체는 그 개인층, 자기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와 무당층까지도 같이 이제 아우러서 이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가 더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 그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개인 지지율은 11, 15지만은 적합도에서는 뭐 30 중반까지 가고 있다는 거는 더 신장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자기 캠프 내에서 좀 해석할 수 있지도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모두 단일화와 관련해서 선을 긋고는 있지만 만약에 야권 단일화가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정한 지지율 조사 결과도 가져와 봤거든요. 먼저 윤석열 후보 보면 단일화 했을
경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팽팽하게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됐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후보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조사 다르죠. 결과였습니다. 일단 이 조사도 그렇지만 MBC 코리아 리서치에서도 보면은 두 후보가 붙여놨을 때 안철수, 이재명 윤석열 붙여놨을 때도 폭의 크게 차이는 있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 이제 뭐냐면 본선 경쟁력이란 말을 이제 안철수 후보의 대표 상품, 안철수 후보가 쓰는 그 브랜드가 지금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 지지율보다는 후보 적합도보다는 가상 대결에서 갈수록 점점 이제 포션이 더 커지고 예. 있다는 것이 그 잠재력은 나 아니냐. 결국 이제 그 중도와 무당층 유입률, 그 흡수율이 나한테 더 있다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단일 협상 국면에서 서두를 이유는 없다. 내가 그만큼 좀 현재 좀 우위적 그 포지션에서 좀 출발한다라는 것인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어떤 현재 또 높은 그 지지율이 특히 이제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이제 반격으로 들어온다라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냐? 탄탄하고 견조한 지지율이냐? 아니면 일시적 반사적 낙수 효과에 따른 것이냐인데 예. 지금은 사실 좀 가늠하기가 좀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만 이번 한 주에 또 방향성이 잡힌다라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 이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라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급속히 말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굉장히 리스키한 위험한 그런 상황도 없잖아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번 한 주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후보의 반등, 안철수 후보의 지속 이게 서로 이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의문의 일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다. 그렇게 일찍이 좀 그렇죠. 가버리게 된다라면 또 단일화하면 이긴다면서 단일화하면 저쪽이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조기에 뜻한지 않은 데서 이제 그 발현 작동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측면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금 한 주를 또 그런 측면도 좀 주의해야 될 또 지표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도 그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 좀 지켜볼 하나의 또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시간이 많진 않지만 마지막으로 양자 대결 구도와 관련된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자 대결을 했을 시에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 안철수 후보의 결과도 보여주시면 안철수 후보의 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양자 대결의 후보로까지 이렇게 거론된 것도 좀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까 서든포스트 조사와 이제 뭐 맥을 같이 하는데 서든포스트 조사는 이제 오차 범위 밖에서 월등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제 이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지 않냐. 이제 예. 이런 이제 조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면 지금은 이제 중도나 무당층이지만 만약 보수 일각에서 보수 한 블럭이 그렇다라면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시그널이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라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확장도 해야지만 다지기도 해야 되는 그런 좀 이중고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어쨌든 뭐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에게나 안철수 후보에게나 이번 한 주의 흐름은 짧게는 이제 설 이전까지 했던 단일화 국면 삽바 싸움도 있지만 크게 보자면은 대선 전체의 지형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다. 예. 특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